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인내와 품격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 자체를 보는 사람. 오늘의 주인공 정민은 후자였습니다. 에휴, 친정 없으면 일이라도 잘해야지. 이것도 못하면 뭐 하는 거야? 막말을 내뱉는 시댁 사람들. 그러나 며느리에게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시댁 사람들.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람은 절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정민은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물을 쥐고 칼질을 하고 있었죠.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민은 올해로 결혼 10년 차. 남편 준호와는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결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보육원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모른 채 자란 아이였죠. 그런데 5살 때 한 부부가 그녀를 입양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검소했지만 정미를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좋은 교육을 시켰고 따뜻한 집을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정미는 자라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입양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곱지만은 않다는 것을요. 더군다나 재벌이라니. 고아 출신이래. 친부모도 모른대. 불쌍하긴 한데 좀 그렇지 않아? 그런 말들이 정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정미는 결심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로요.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죠. 그녀는 남편 준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어요. 친척도 없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될 거야. 정민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만난 시댁은 달랐습니다. 칼질을 하던 정미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벌써 일어났네? 시어머니 윤숙이었습니다. 70대 초반의 그녀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아 보였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달랐습니다. 역시 친정 없는 여자는 달라. 일손이 빠르긴 빨라. 정민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윤숙은 냉장고를 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그렇지. 명절날 친정 한 번 안 가는 며느리가 어딨어? 아, 맞다. 갈 데가 없지. 정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은정이는 오늘도 친정 와야 하니까 바쁘다고 야단이더라고. 그나저나 너는 편하겠다. 깔 데도 없으니. 정민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윤숙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정민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이미 10년째 이런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시누이 은정이 도착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은정은 명품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정미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올케, 아직도 차례상 준비 못 끝냈어? 정미는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곧 끝나요. 은정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에휴, 친정 없으면 일이라도 잘해야지. 이것도 못하면 뭐 하는 거야? 그때 남편 준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누나, 그렇게 말하지 마. 은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사실이잖아.
올케는 친정도 없고 결혼할 때도 친척 한 명 안 왔었잖아.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정민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손에 든 접시가 덜컹거렸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명절만 지나면 돼. 정민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차례상이 차려졌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윤숙과 시누이 은정, 그리고 남편 준호. 이렇게 넷이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 동안 윤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미아. 네, 어머님. 너 결혼할 때 친척들 왜 안 왔어? 진짜 한 명도 없는 거야? 정민은 수저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님. 은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사람이 어떻게 친척이 한 명도 없어? 혹시 연락을 끊은 거 아니야?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친척들과도 인연이 없었고요. 윤숙이 혀를 찼습니다. 쯧쯧. 그러니까 그렇게 외롭게 살았구나. 그래도 우리 집에 시집 온 건 천운이지. 우리가 없었으면 넌 어쩔 뻔했어.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정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지. 친정도 없는 여자 받아준 게 어디야. 준호는 그저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감싸주지도 어머니와 누나를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정민은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참아야 해. 이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돼.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이었습니다. 은정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정미의 뒤에 서서 말했습니다. 올케. 네, 언니. 혹시 너 결혼 전에 뭐 하던 사람이야? 정미는 손을 멈췄습니다. 디자인 일했었어요. 디자인. 어디서? 작은 회사요. 은정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네. 너 가끔 옷 입는 거나 말투 보면 뭔가 티가 나거든. 진짜 가난하게 산 사람 같지 않아. 정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은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됐어. 어차피 친정도 없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 근데 올케, 너 우리 오빠한테 숨기는 거 없지? 정미는 고개를 들어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혹시 빚 같은 거 있으면 미리 말하라고. 나중에 우리한테까지 피해 오면 곤란하니까. 정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은정은 헛웃음을 지으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정미는 혼자 남았습니다. 물소리만이 부엌을 채웠죠. 그녀는 손목에 찬 은팔찌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소박한 팔찌였지만 정미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돌아가신 입양어머니 가정미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었으니까요. 정미야, 이 팔찌는 내가 힘들 때마다 엄마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해줄 거야. 입양어머니의 목소리 가정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미는 눈물을 꾹 참으며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미는 남편 준호가 출근한 후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누이 은정이 서 있었습니다. 올케, 나 좀 들어가도 돼? 네, 언니. 들어오세요. 은정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올케,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정미는 거실 소파를 권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은정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명함이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추석 때 내 지갑에서 떨어진 거야. 내가 주우려다가 봤는데 정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희망길 재단 이사장 정미은정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옳게 이게 뭐야 이사장이라고? 써 있는데? 정민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하는 곳이에요. 자원봉사? 그런데 왜 이사장이라고 써 있어? 명예직이에요.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거예요. 은정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한데? 명예직 치고는 명함이 너무 고급스러운데? 이거 금박 인쇄 아니야? 정민은 말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명함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옳게 솔직히 말해. 너 우리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혹시 돈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언니. 그럼 이건 뭐야? 재단 이사장? 그것도 명예직이라고? 에이, 나 안 속아. 은정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좋아. 내가 한번 알아볼게. 이 재단이 뭔지 말이야. 그리고 은정은 집을 나갔습니다. 정민은 혼자 남아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들킬 줄은 몰랐어. 그날 저녁 남편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여보.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정민은 식탁에 음식을 차리다 멈췄습니다. 왜 그래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정미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희망길 재단 홈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누나가 전화했어. 내가 무슨 재단 이사장이라면서? 이게 사실이야? 여보, 그건. 대답이나 해. 사실이냐고.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호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럼 이게 다 뭐야?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재단 이사장이면 돈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 숨긴 거야? 정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 야, 우린 부부야. 부부. 부부가 돈 문제를 숨기는 게 말이 돼? 준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너, 진짜 너한테 실망이다. 나 지금 사업 자금 때문에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허덕이고 있는 거 알지? 근데 넌 돈이 있으면서도 나 안 도와준 거야? 정민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내 이름으로 된 재단인데? 그건 제 입양 부모님께서 제게 맡기신 거예요. 보육원 아이들을 돕기 위한 돈이에요. 준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입양 부모? 야, 너 혹시 재벌집 딸이었어?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뭔데? 입양 부모가 재단까지 만들어줬다고? 말이 돼?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아. 나 오늘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이거 다 말할 거야. 여보, 그러지 마요. 왜? 숨길 게 있어서?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민은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끝인가?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윤숙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정미야. 네, 어머님. 윤숙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준호한테 들었어. 내가 무슨 재단 이사장이라면서? 정민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윤숙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넌 돈이 있다는 거네? 어머님, 그건 제 돈이 아니에요. 뭐? 내 이름으로 된 재단인데 내 돈이 아니라고? 정민은 설명했습니다. 그건 입양 부모님께서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제게는 관리만 맡기신 거고요. 윤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내 이름으로 된 건 내 거지. 그럼 넌 입양 부모가 재벌이었던 거야?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야, 정미야. 너 지금 우리 가족한테 거짓말한 거 알아?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친정 없다고 했잖아. 근데 입양 부모가 재벌이면 그게 친정 아냐? 정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재산은 남았잖아. 그럼 넌 지금 부자라는 거잖아. 윤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너 우리 집에 생활비 보태야 돼. 준호 사업 자금도 대야 하고. 정민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건 안 됩니다. 뭐? 그 돈은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법인이고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윤숙은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아,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들은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건 원칙의 문제예요. 원칙? 하? 친정도 없는 여자가 무슨 원칙을 따져? 정민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친정이 없어도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알고 있어요. 윤숙은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좋아. 나 오늘 은정이랑 상의할 거야. 너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윤숙은 집을 나갔습니다. 정민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이 은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옳게, 나야? 네, 언니. 너 오늘 엄마 만났지? 나 다 들었어.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옳게, 솔직히 말해서. 너 지금 되게 이기적이야. 우리 오빠 사업 힘든 거 알면서도 돈 있는 걸 숨기다니. 언니, 그 돈은 알아. 보육원 아이들 돈이라며. 근데 옳게 가족이 먼저 아냐? 남편이 힘든데 왜 안 도와줘? 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건 제 부모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죽은 사람한테 한 약속이 뭐가 중요해? 지금 살아있는 남편이 더 중요하지. 정민은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은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옳게. 내가 솔직히 말할게. 우리 가족 다 의논했어. 너 만약에 우리 오빠 안 도와주면 이혼하라고 할 거야. 정미의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들었잖아. 이혼하라고. 언니, 그건 너무하잖아요. 뭐가 너무해? 넌 돈 있으면서 남편 안 도와주잖아. 그럼 같이 살 이유가 뭐야? 정민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해요. 사랑? 사랑하면 도와줘야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뭐해? 은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민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이기적인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매일 고민했습니다. 남편을 도와줘야 할까? 아니면 입양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까? 하지만 시댁 사람들은 정미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윤숙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시누이 은정도 함께였습니다. 정미야, 오늘은 결정 들으러 왔어. 윤숙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은 서서 대답했습니다. 어떤 결정이요? 우리 아들 도와줄 건지 아니면 이혼할 건지. 정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은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우리 진지해. 오빠 사업 자금 3억 필요하거든. 내가 그 돈 대줄 수 있지?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윤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 돈은 제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그럼 넌 남편보다 남이.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정민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 돈으로 수백 명의 아이들이 교육받고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 아이들도 소중한 생명이에요. 은정이 비웃었습니다. 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옳게, 너 진짜 이기적이다. 남편이 망하든 말든 남의 아이들만 챙기겠다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3억 못 내준다며? 정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도 결정했어.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동의서야. 여기 서명해. 정민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윤숙은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돈 있으면서 가족 안 돕는 여자 우리 집에 둘 수 없어. 은정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옳게, 우리 진심이야. 여기 서명하든지 아니면 3억 내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 정민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뭐라고 했나요? 윤숙이 대답했습니다. 준호? 걔도 동의했어. 돈도 안 주는 아내 필요 없다고. 정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나를 버리는 거구나. 정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럼 서명. 하지만 정미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혼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윤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대신 제가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제 발로 떠나겠어요. 은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그게 그거지. 어차피 이혼이잖아. 정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법적으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집에서는 나가겠어요. 윤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넌 뭐야? 집도 안 나가고 돈도 안 주고 그냥 버티겠다는 거야? 아니요. 제가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혼은? 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직접 저를 찾아와서 이혼하자고 말하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정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지금 오빠한테 전화할게. 와서 직접 말하라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남편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오빠, 집에 와. 지금 당장. 무슨 일인데? 올케가 이혼 동의서에 서명 안 한대. 오빠가 직접 와서 이혼하자고 말해. 전화 너머로 준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민은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끝인가 보다. 30분 후 남편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정미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정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요? 준호는 정미에게 다가왔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들을게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게 당신 마음이에요? 응. 나는 더 이상 너와 살 수 없을 것 같아. 왜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돈이 있으면서도 나를 안 도와줬잖아. 그게 부부야? 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제가 왜 그 돈을 못 쓰는지 정말 모르나요? 알아. 보육원 아이들 때문이라며. 근데 그게 나보다 중요해? 당신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아이들도 중요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 우리 대화 안 통해.
그냥 이혼하자. 정민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윤숙과 은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민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입양 어머니가 준 팔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민은 짐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제 나갈게요. 윤숙이 말했습니다. 그래. 다신 우리 집 문턱 넘지 마. 은정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옳게 이혼 서류 변호사 통해서 보낼 거니까 꼭 서명해.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정민은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정민은 집을 나서기 전 한 가지를 남기고 왔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작은 봉투 하나. 그 안에는 편지 한 장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가족분들께 1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제 최선은 여러분께 충분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제 저는 이 집을 떠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USB에는 지난 10년간 제가 겪었던 일들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정미올림. 정미가 집을 나간 후 윤숙은 부엌에서 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는 편지를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녹음이라고? 뭘 녹음했다는 거야? 은정이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에이, 버려. 어차피 쓸모없을 거야. 윤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친정도 없는 여자가 무슨 녹음을 한다고. 그리고 그들은 USB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USB가 아니라 정미 자신이 진짜 폭탄이라는 것을요. 정미가 집을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숙과 은정은 이제 편안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에휴,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그 여자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윤숙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은정도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이제 오빠도 다른 여자 만나서 재혼하면 되죠. 아기도 없고 잘 되었어요. 그래야지. 이번엔 제대로 된 집안 여자로 골라야 해. 둘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TV에서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윤숙이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뭐야? 또 무슨 사고야? 화면에는 한 여성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길 재단 이사장 정미입니다. 윤숙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습니다. 저 여자가? 은정도 화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저 사람 올케 아니에요? 화면 속 정미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전국 100개 보육원에 총 50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줌인되었습니다. 정미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모른 채 세상을 살아왔죠. 윤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운아였습니다. 좋은 분들께 입양되어 사랑을 받으며 자랐으니까요. 정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야, 내가 받은 사랑을 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렴.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엔 재단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벽에는 큰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빛그룹 창립자, 이재훈 회장, 한빛그룹 명예회장, 김선희 여사.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 이사장은 국내 최대 재벌그룹인 한빛그룹 창립자 부부의 유일한 입양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정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한빛그룹이요? 그거 제게 순위 5위 안에 드는 그 한빛그룹이요? 윤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면은 다시 정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정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신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요. 리포터가 질문했습니다. 이사장님, 결혼하신 걸로 아는데 가족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가족에게도 제 신분을 숨겼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는 그런 가족을 원했습니다. 리포터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런 가족을 찾으셨나요? 정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보육원 아이들이라는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요. 뉴스가 끝났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게 정말이야? 은정은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여기 보세요. 핸드폰 화면에는 기사가 가득했습니다. 한빛그룹 상속녀 50억 장학금 쾌척 고아 출신 재벌 상속인의 눈물 나는 기부 정미 이사장. 내 뿌리를 잊지 않겠다. 은정이 다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정미 이사장의 재산 추정 5천억 원대, 한빛그룹 지분 30% 보유. 실질적 대주주. 윤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천억? 은정도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5천억짜리를 쫓아낸 거예요? 그때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윤숙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이웃집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사모님, TV 봤어요? 며느리분이 재벌이었다면서요? 아, 그게, 어머, 부럽네요. 그런 며느리 두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어요? 근데 왜 이혼하셨대요? 윤숙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이어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친구였습니다. 윤숙 씨, 아니, 며느리분이 한빛그룹 상속녀였다며? 그럼 엄청 잘 사셨겠네요? 윤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며느리분 대단하시네요. 윤수가, 너 정말 복 많다. 어머, 5천억짜리 며느리라니. 윤숙은 전화선을 뽑아버렸습니다. 은정이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동네 맘카페. 우리 얘기 올라왔어요. 뭐라고? 은정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동네 그 집 며느리 재벌이었대요. 여러분 알아요? 동에 사는 그 집 며느리분 맨날 구박받고 사셨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재벌 상속녀였대요. 5천억이래요. 근데 시댁에서 쫓아냈다는데. 정말 어이없네요.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동네 망신이에요. 윤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엄마, 누나. 준호야. 준호는 거실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다들 제 아내가 재벌 상속녀였다는 거 알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윤숙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이혼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다들 저를 바보라고 했어요. 은정이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바보긴 바보지. 5천억짜리를 이혼하다니.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이혼 안 했지. 윤숙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거야.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숙의 집 앞에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집 며느리 쫓아냈다며 5천억짜리를.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네. 윤숙과 은정은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집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윤숙이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저게 뭐야? 차에서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품격 있는 노부부가 나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남성은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여성은 단아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은정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TV에서 본 것 같은데요? 윤숙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숙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비서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윤숙 여사님 댁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한빛그룹 비서실입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윤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빛그룹이요? 네. 정미 이사장의 가족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윤숙은 황급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잠깐만요. 들어오세요. 곧 노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거실을 둘러본 후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숙과 은정, 그리고 준호는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부부 중 남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빛그룹 전 회장 이재훈의 동생 이재민입니다. 아, 네. 여성도 말했습니다. 저는 형수님의 동생 김선아입니다. 오늘은 형님 부부를 대신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윤숙은 긴장한 채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재민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조카 정미가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윤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김선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미가 다 말했습니다. 그런 성격의 아이가 아닌데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당신들에게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요. 은정이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올케를 잘 대했어요. 이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정민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이재민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건 이 집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재벌 딸이라는 게 알려지면 더 괴롭힘 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윤숙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김선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민은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형님 부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뜻을 이어받아 보육원 아이들을 돕고 있었죠. 하지만 당신들은 그런 정미를 친정 없다고 무시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고 깔봤습니다. 이재민이 덧붙였습니다. 정미가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절대로 신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요. 진짜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민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정미를 사랑했습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세요. 저는 사랑하지 않았군요. 이재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미가 재벌이었다면 사랑했을 겁니까?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10년의 상처를 지울 수 있습니까? 김선아가 말했습니다. 정미는 10년 동안 당신들에게 진심을 다했습니다.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욕을 들어도 참고 무시당해도 견뎠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런 정미에게 단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윤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재민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집 등기부등본입니다. 윤숙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서류에는 집 소유주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주 정미. 은정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우리 엄마 명의예요.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3년 전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당시 윤숙 여사님께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셨죠. 윤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정미 이사장께서 5억 원을 내셔서 이 집을 매입하셨습니다. 당신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겁니다. 은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올케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비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정미 이사장은 결혼 전부터 이미 수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살던 이 집이... 네, 정미 이사장의 집입니다. 김선아가 말했습니다. 정미는 당신들이 거리로 나앉을까봐 몰래 이 집을 사서 계속 살게 해준 겁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런 정미에게 고아라고 친정 없다고 욕했습니다. 이재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미는 이 집과의 인연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숙이 울먹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비서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집은 2주 후 매각됩니다. 그때까지 짐을 정리하시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은정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저희가 어디로 가요? 우리 엄마는 70이 넘으셨어요. 김선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미도 혼자였습니다. 친정도 없이 이 집에서 10년을 버텼죠. 당신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재민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뭡니까? 정미가 이 집에 10년 동안 생활비로 낸 돈이 총 3억 원입니다. 집값 5억을 합치면 8억 원이죠. 윤숙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정미는 그 돈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죠. 무슨 조건입니까? 앞으로 정미 이사장 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말 것,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 것.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사과하고 싶습니다. 정미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미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났습니다. 당신과 정미의 인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김선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정민은 당신들에게 10년 동안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노부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현관으로 향할 때 윤숙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미를 만나게 해 주세요. 하지만 이재민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미가 당신들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당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혼하라고 했죠.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당신들 차례입니다. 노부부는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윤숙과 은정, 준호만 남았습니다. 세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내가 잘못했어. 그날 밤 윤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서성이다가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지? 그 USB. 한참을 뒤진 끝에 그녀는 USB를 찾아냈습니다. 정미가 남긴 그 USB였습니다. 윤숙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파일명 10년의 기록. 첫 번째 녹음. 친정 없는 여자라 시집살이. 잘할 줄 알았더니 말이 많네. 윤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번째 녹음. 고아 출신이 무슨 고향이야? 불쌍한 티 좀 그만 내라. 세 번째 녹음. 우리 집에 불운이 드는 건 내 팔자 때문이야.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윤숙과 은정이 정미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친정도 없는 여자 받아준 게 어디야. 너 우리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지. 우리 오빠 돈도 안 주는 아내 필요 없대. 윤숙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말했구나.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제대로 들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비열했는지. 미안해. 정미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윤숙과 은정, 준호는 집을 나왔습니다. 이사짐을 싼 그들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우리 형편이에요? 은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윤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5천억짜리 며느리 쫓아낸 집이래. 자업자득이지 뭐.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민은 보육원에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때 보육원 원장이 정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요. 정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해주니까요. 원장은 정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사장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정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 한 명이 다가와 정미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같이 송편 먹어요. 그래, 같이 먹자. 정미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귀에 쟁쟁했습니다. 정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그날 저녁, 정미는 입양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진짜 가족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찾지 못했죠. 정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어요. 제게는 이미 진짜 가족이 있었다는 걸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정민은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행복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신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정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윤숙과 은정, 준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숙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남의 집 그릇을 닦는 일, 그녀는 매일 허리와 다리가 아팠습니다. 윤숙 씨, 그릇 좀 빨리 닦아요. 주방장이 소리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윤숙은 눈물을 삼키며 그릇을 닦았습니다. 식당 손님들 중 한 명이 윤숙을 알아봤습니다. 어머, 저 사람. 5천억 며느리 쫓아낸 그 시어머니 아냐? 맞네. 여기서 설거지 안 해? 자업자득이지 뭐. 윤숙은 고개를 숙인 채 그릇만 닦았습니다. 은정은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준호는 그 후로 사업이 더 어려워져 정리하고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사업가였던 그가 이제는 벽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야, 준호. 벽돌 빨리 날라. 현장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무거운 벽돌을 들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정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세 식구는 좁은 원룸에 모여 앉았습니다.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예전에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 먹었는데 이제는 라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윤숙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은정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미를 너무 괴롭혔어. 그 아이를 사람으로 안 봤어. 윤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그 아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우리가 경매로 집을 잃을 뻔했을 때 정미가 몰래 집을 샀잖아. 5억이나 되는 돈을 말도 없이 낸 거야. 은정도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나쁜 짓 했어요.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정작 아내가 힘들 때 한 번도 편들어주지 않았어.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보육원 새 건물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녀가 100억 원을 기부해서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정미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정미를 안았습니다. 정미는 아이들을 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얘들아, 이 건물은 너희 집이야.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렴.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기자들이 정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되셨나요? 정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혹시 전 남편분과 연락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앞으로 재혼 계획은? 정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더 행복하거든요.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날, 윤숙과 은정, 준호는 TV로 그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 속 정미는 예전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숙이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네. 은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없어도 저렇게 잘 살고 있네요.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시어머니였던 윤숙은 75세가 된 그녀의 허리는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편의점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좁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숙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엄마, 은정과 준호가 황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장 질환입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은정이 울었습니다. 3천만 원. 그런 돈 어디서 구해요? 준호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수술비가 납부되었습니다. 네. 누가요? 익명의 기부자분이세요. 은정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며칠 후 윤숙의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병실에 꽃다발이 배달되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인생은 길고 후회는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 정미. 윤숙은 그 카드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정도 울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미는 우리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어.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는 혼자 입양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저를 괴롭혔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미움으로 사는 것보다 사랑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행복해요. 제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보육원 아이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눠주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미는 비석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덕분에 저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마치 입양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처럼 정미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행복하구나. 정말 행복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윤숙과 은정, 준호는 정미를 친정 없는 여자, 고아 출신으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무시하고 괴롭혔죠. 하지만 정미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만이 아니라 마음도 부자였던 사람이었죠. 진짜 복수는 미움이 아닙니다. 정미는 시댁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거리에 내몰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걸었죠. 그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미는 입양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키운 부모님은 그녀를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정미도 보육원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했죠. 피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한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가 부자인지, 누가 가난한지, 누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대하는 사람.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